안녕하세요. 충무로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혹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A to Z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하나 사례 혹은 저희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리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39세 여성이셨습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점진적인 허리 통증, 그러니까 아래 허리가 아픈데 아픈 게 점점 심해져요. 처음보다 그 다음날 더 아파지는 거. 두 번째, 우측 하지로 방사통.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치라고 부르는 허리와 골반 이어진 부분, 거기서부터 허벅지 뒤나 허벅지 옆으로 퍼지는 통증인데, 이분은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진행된 허리 통증으로 우측 하지로에 심한 방사통이 있어서 전기 충격 같은 게 막 발생한다고 하셨었어요. 특히 뒤쪽, 바깥쪽 다리를 따라서 발바닥까지 쭉 타고 내려갔었고요. 방사통 플러스 이분은 발의 바깥쪽에 감각까지 떨어져 가지고 더 많이, 특히 보행 및 일상생활의 수행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하게 많이 안 좋은 병은 없으셨어요. 나이가 젊긴 한데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피부병인 건선이 좀 있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근력은 괜찮은지, 이제 어떤 걸 검사를 하는데, 이분은 좌측 하지는 근력이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우측 하지는 대체로는 정상이셨는데, 무릎과 발바닥 쪽, 특히 발을 이렇게 밀어서 내리는 걸 발바닥 굴곡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경미하게 근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5가 정상인데 4 플러스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인지 혹은 이거는 감별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히 직각하지 거상 검사라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진단을 했죠. 여기 MRI를 보시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변성이 관찰되고요. 또한 디스크 돌출도 같이 확인됐었어요. 이게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중심부에서 우측까지 이렇게 큼직하게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런 게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 신경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오늘은 제가 총론으로 추간판 해부학부터 좀 천천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추간판 해부학 설명드리면, 우리 추간판은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버테브라라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혹은 그냥 줄여서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크는 연골 종판, 끝과 끝을 맞는 엔드플레이트 종판이 있고요. 가운데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주로 뒤쪽으로 잡고 있는 후종인대가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후종인대가 찢어지면 그 위치로 디스크가 탈출을 하기 때문에 후종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앞쪽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전종인대 이렇게 같이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디스크 탈출을 볼 때 수액과 탈출의 원인, 이것을 긴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액은 단백 다당류라고 해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투압 변화에 따라서 수분이 이동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물렁물렁하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누워있을 때 수분이 유입됐다가 서있을 때 수분이 빠지고,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합니다. 어느 순간 운동하시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이 됩니다. 그러면 수액의 단백 다당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집니다. 수분 함량이 감소되면 섬유륜도 약해지고 탄력성이 감소되고, 그러다가 후종인대 쪽에 파열이 와서 결국에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는 거죠. 탈출 기전은 섬유륜의 점진적인 소실, 그리고 수액이 탈출하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주로 30대에서 50대에 가장 흔하고요. 고령층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디스크 자체가 퇴행이 되어서 더 이상 탈출할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젊은 나이에는 말랑말랑하고 쿠션이 있기 때문에 더 탈출을 잘하고, 고령층에서는 이미 퇴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출할 조직은 떨어져 있고, 대신 관절염 혹은 척추의 만성적인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잘 오게 되죠. 이제 디스크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통, 레디큘로패시라고 부릅니다. 디스크 탈출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발생하게 되고요. 전형적으로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압박된 신경을 추정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허리 통증입니다. 디스크 탈출 자체보다는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입니다. 특정 신경근 분포에 따라서 감각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근력 저하입니다. 압박 정도에 따라 특정 근육 그룹의 근력 저하가 발생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왜 일부 노인에서는 디스크 탈출이 드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디스크는 이미 퇴행성 과정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올 위험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나이가 들면 허리는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디스크 자체의 탈출증보다는 척추 관절염 혹은 만성 섬유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이 주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치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MRI 찍어보시면 디스크가 크니까 이건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MRI 영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병이 디스크고요.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아무리 커도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약 20%의 환자는 심한 디스크 탈출이 있는데도요, 증상이 없습니다. 즉, 증상이 없는 디스크 탈출은 치료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에 대한 맥락으로 보존적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는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방사통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개선되고요. MRI상 디스크 탈출이 지속되더라도 증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이렇게 있고요. 신경차단술은 진단 그리고 치료 목적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미세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내시경을 보시면서 작은 절개선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라미넥토미라고 해서 후궁 절제술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수술이 절대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돼도 수술을 하기 싫으시면 우선은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수술이 없어도 증상은 개선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1,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MRI상 디스크 탈출이 남아있어도 신경이 적응하면서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결론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은 중년 30에서 50대에서 흔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 접근이 달라지시고요. MRI 영상만 보고 절대 치료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고요. 심한 증상이 지속되면 미세 디스크 절제술을 고려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디스크에 대한 총론 다 알아보았습니다. 허리나 목에 불편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정형외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